예, 그럼 계속해서 현 시점에서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단도직입적으로 5월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나쁜 쪽으로 굳이 꼽자면 공매도가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고점 부담 정도 있을 테고, 나머지는 펀더멘털이 워낙 좋게 나타나서요. 좀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5월 달은 다소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호실적들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심리적으로 몇 가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죠. 일단은 미국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가 국내에서 이제 다시 재개가 됐다라는 점, 이러한 점이 심리적으로 일단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월 증시에 있어서의 지수가 다시 3,200선, 1,000선을 뚫고 강하게 슈팅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펀드멘탈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단은 증시 같은 경우 한 차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위쪽은 이렇게 받쳐줄 수 있겠지만 심리라는 건 물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예, 그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향성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과연 좀 어떤 종목별로, 산업별로 혹은 시장 전체별로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까?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현재 공매도에 대한, 물론 이제 공매도가 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스피 100 이런 정도, 홀싹 15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게 대형주 위주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장 오늘부터 공매도가 이제 시행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상황이라든지 시기가 맞게 되면 공매도가 분명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주식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본다라면 공매도가 없었던 것도 한몫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물론 이제 공매도가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으로 이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선물과 현물의 가격 괴율이 발생했을 때 오직 선물 플레이만 할 수 있었다라면 이제는 현물 플레이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지금 일부 업종이라든지 일부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터무니없이 올랐다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과도하게 올랐다고 그럴까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최근에 대차장고가 늘어났던 종목들을 보면 코스닥 종목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대차장고가 늘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다소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누가 먼저 앞서냐가 중요하죠. 지금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공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올라왔던 종목이 일단은 차트가 깨지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악재가 터졌을 때 공매도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미 많이 올랐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일방적으로 공매도가 나온다? 공매도도 저 개인 차용주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뒤에 B, C, D라는 사람들이 따라와줘야 공매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지금이 약 2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산별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서는 우려와 안도가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됐는데, 이 안에서 보면 대차장고 비중이 높은 업종군이 다 반도체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네.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공매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보면 대차장고 비중이 높은 업종이 이쪽이지만 네. 또 수출 지표 잘 나오는 쪽도 네. 반도체 자동차고 전망이 좋으니까 이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대차장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8만 전자에서 조금
갈 길을 잃고 방향성 모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깨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미 백악관에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현재 호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공매도가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 뭐 악재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단견이다. 너무 짧은 시각일 수도 있다. 결국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공매도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오는 거죠. 기업의 악재가 터졌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현선물과 관련해서 물론 현선물과 관련해서 베이시스라든지 콘텐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지수 관련주일 수밖에 없겠죠. 선물과 플레이를 한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수 관련주라고 한다라면 반도체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들이 매를 맞지 않아도 되지만 현선물과 연계돼서 매를 맞는다. 네.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반도체 저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매도 그러면 두려움이 앞서시는 분들이 큰데 네. 미국의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 미국의 테슬라가 거품이다 그래서 대거 공매도가 들어왔다가 공매도 세력들이 손을 들고 나간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쳤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손실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손실폭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역회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역회전이라 한다면 공매도를 쳤다가 높은 가격에 서둘러서 매수를 하게 되고 이 매수가 또다시 매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금 그런 쪽에 많다라고 해서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수정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는데 이걸 하나로 딱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5월 증시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될 때인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때인가?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 지금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제 의견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매매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따라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주시장을 바라보시고 만약에 만약에 세게 받았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올라가도 괜찮고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특히 떨어지면 더 좋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면 확인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맞춰본다라면 주식시장은 5월 달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방향성이 결정된 다음에 투입을 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연기금도 그렇게 팔면서도 사는 종목이 있는데 소장님도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도 매력 느끼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좀 매력을 좀 느끼기 시작했던 게 오늘 이제 공매도랑 또 상관없는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부터죠. 일단은 해외여행에 대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코로나 백신 이후에 관련해서 여행 업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주에 대해서는 하나투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